자, 스포츠 분석 유일 5년 연속 10연승 달성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4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축구 적중률을 기반으로 야구 시즌 5년 연속 10연승과 NBA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아래 댓글창 보시면은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 모든 10연승 이상 기록들 하나하나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가 10연승을 기록해드릴 때마다 이제 게시글로 올려드렸고, 이제 좀 정리를 해뒀던 그 이제 게시글인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다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말들이 좀 많아요. 뭐, 세조합 연승, 그리고 뭐 고배당 연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있는데, 뭐 오랫동안 데이터를 받아와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상당히 내추럴합니다. 이 두 조합 연승, 이 수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연승이라는 거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기록해드렸던 또 이렇게 기록들 들어가시면은 월드컵 개막전 올킬로 5년 연속 10연승 기록도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4주년입니다. 4주년 동안 4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정말 이렇게 날짜까지 하나하나 표기해가면서 이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좀 꾸준하게 제가 좀 성적을 내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어쨌든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이나 곧 있을 4주년 또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되시겠고요. 데이터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가입 즉시 바로 확인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루 패키지나 또는 뭐 월 패키지 이렇게 데이터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참여하시면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이제 우리가 8월 1일에 또 4주년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최소 7월부터 또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입니다. 오랜만에. 사실 어제도 우리가 국내 야구가 5경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국내 야구 5경기를, 전 경기를 올킬을 내드렸어요. 승패라인, 핸드라인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뭐, 롯데 역배까지. 어떻게 본다면 뭐, 어제 한화가 1순위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몰렸던 경기였는데, 이렇게 또 롯데 역배 집어드리면서 프랜승을 또 주력으로 우리가 잘 챙겨가서 적중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전 경기 올킬로 또 만들어낸 적중이었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었던 어제 적중이었고, 특히나 어제 또 메이저리그 솔직히 쉬웠습니다. 그죠? 뭐 메이저리그가 너무 이제 정배가 많이 나왔던 오랜만의 날이었기 때문에 뭐 입맛에 맞게 좀 잘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킬도 축하드리고, 또 최근에 K리그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월드컵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가 6월 초부터 이제 엊그저께였죠. 이제 일요일 K리그 데이터까지 쭉 한번 통합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12번의 데이터 중에서 10번을 먹었더라고요. 그만큼 뭐 사실 K리그는 최근에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들어옵니다. 이게 뭐 K리그는 작년에도 이랬었어요. 작년에도 80% 90%씩 찍어드렸습니다만 뭐 올 시즌도 상당히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코리아컵이 많습니다. 오늘 코리아컵 첫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그리고 천안 경기 먼저 보고 그리고 야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랑 천안 경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가장 이 리그에서 수비가 안 되는 두 팀 맞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리그1에서 수비가 더럽게 안 되는 팀과 그리고 K리그2에서 가장 수비가 안 되는 팀의 이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슈거는 조금 이따 봐드리겠습니다. 자, 광주는 이번 시즌에 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단 1승밖에 못한 팀입니다. K리그1에서 유일한 1승팀이에요. 유일한 1승팀. 승점이 10점밖에 안 됩니다. 벌써 이제 이번 시즌도 뭐 20번이나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이 10점에 불과한 팀이다. 진짜 이번에 광주는 정말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김천 아니었으면 광주는 강등 확정이에요. 사실 그나마 그래도 김천이 있기 때문에 강등에 대한 이번 시즌 광주가 그래도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꼴찌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미 광주는 뭐 좀 어렵기 때문에 이 K리그 1에서도 아마 코리아컵에 좀 목숨을 걸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틀 만의 경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에서의 연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선수단들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또 원정팀 천안입니다. 일단 4일 쉬어 경기하기는 해요. 그래도 광주보다 무려 이틀을 더 쉬게 되겠고 이번에 K리그가 딱 두 팀이 금요일에 경기를 했어. 그 중에 한 팀이 천안입니다. 뒤에 있다가 청주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천안은 그래도 4일을 쉬고 경기하게 되는 가장 좀 이제 널널하게 쉬었던 팀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요. 직전 경기도 서울 이랜드한테 4대3으로 한번 깨주고 오기도 했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또 쭉 내려와서 원전 연전을 해야 되는 오늘 경기 유일한 원정에서 원정 경기를 하는 팀이 천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3대0 경기, 4대0 경기 또 어떻게 보면 5대0 경기 뭐 꾸준하게 나왔습니다만 천안은 사실 K리그2도 제가 되게 지금 이번 시즌 집중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천안은 직전 경기 이랜드한테도 4대3 그렇게 뭐 수비 안 된다고 소문난 청주한테도 한 골도 못 넣으면서 1대0으로 또 지기도 했고 심지어 그 김해라고 있어요. 이따 제가 맨 마지막 경기 때 프리뷰해드리겠지만 김해라는 팀한테까지 얘들은 1대1로 비겼던 팀이었습니다. 사실 김해 반대는 이번 시즌 그냥 개꿀이거든요. 근데 이런 팀들한테도 비겼어요. 그러면 사실 천안은 안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만한 경기라고도 생각이 들고 지금 광주는 오늘 로테이션 안 돌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팬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홈 팬들도 그럴 거고 이 경기는 광주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승. 근데 어쨌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햄무 그리고 언더바는 오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그리고 김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김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코리아컵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이자 어떻게 본다면 가장 변수가 많은 경기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컵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2군 선수를 상당히 많이 쓰는 리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컵은 이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혜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승팀의 아챔 진출권 요 정도밖에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K리그 팀들이 별로 코리아컵에 뭐 엄청 목숨 거는 느낌은 아니에요. 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5억이라 그랬나? 뭐 10억? 하여튼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뭐 엄청 많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명예 정도? 네, 명예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1군들을 풀 로테이션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챔 가시권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또 김포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버거울 수는 있어도 승격 가시권에 또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K리그2는 4팀까지 무려 승격이 가능한 상황이죠. 내년부터는 이제 14개 팀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K리그가 아무튼 이건 아마 김포가 오늘 뭐 역시나 템백하는 그림 또 그려질 거고 또 템백하다가 한 방으로 또 넣는 그림 또 그려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일단은 인천이 얼마나 빨리 이 수비를 뚫어내는가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정환 감독이 오늘 최정예 쓴다고 이미 얘기를 해둔 상황이죠. 인터뷰에서 뭐 이미 밝혔고 그러면서 직전 경기 제르소랑 그 다음에 무고사를 돌려가면서 썼습니다. 제르소를 전반에 쓰고 또 무고사를 또 후반에 쓰고 이런 식으로 또 썼기 때문에 또 홈에서 인천이 아마 좋은 경기를 오늘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홈 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밀릴 만한 구간이 전혀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거는 인천이 너무 전력차가 많이 나요. 일단은 두 경기가 이거는 인천이 뭐 이기고도 남을 경기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빨리 좀 뚫어낼 수 있을까? 아마 그게 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의 1대0 승 아니면 2대0 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승과 햄무 또는 마헨,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 형들 한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별표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여기 인천이랑 김포 경기가 좀 득점이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부 리그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김포랑 좀 맞대결해야 되는 성적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둘이 맞붙었을 때는 항상 그래도 좀 득점이 났고, 그리고 좀 다득점이 났던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하나 언더 가실 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천 상무 그리고 수원F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저는 오늘 경기 중에서 뭐 뒤에 있을 때가 뭐 부산과 서울의 경기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리아컵 좀 재밌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김천과 수원 봅니다. 자, 일단은 둘 다 빠꾸 없는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두 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예 수비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죠. 10경기 연속 실점. 그러니까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10경기 동안. 그만큼 사실 뭐 실점 관리가 아예 안 된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공격력에 있어서는 또 나쁘지 않은 팀이 김천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 반대로 또 얘들이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더 못해요. 홈 경기에서 평균 실점값이 이번 시즌 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터진 평균골을 다 계산해보면 평균 2.6골이 나왔습니다. 뭐 양쪽 다 합쳐 도합해서 그만큼 생각보다 좀 골이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뭐 원정팀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박건하 감독이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코리아컵에 우리는 상위 라운드 진출이 목표다라고 또 이미 얘기도 했고,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주전 다 쓰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코리아컵에 최정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수원 같은 경우에도 3일 쉬고 경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원정이긴 하거든요. 합니다만 그래도 대구 갔다가 김천 오는 거기는 해요. 뭐 대구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김천 코앞입니다. 구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코앞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크게 뭐 이동거리에 대한 뭐 큰 변수도 없을 거다. 어쨌든 수원FC 입장에서는 뭐 이번 시즌 역시나 승격이 또 4팀이나 가능한 상황이고, 이미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FC가 노리는 건 아마 그걸 겁니다. 승격 플러스 아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수원FC가 확실히 또 앞서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K리그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자동 강등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광주 때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김천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은 누가 꼴찌를 하더라도 김천 상무가 강등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가 이번 K리그 1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강등되지를 않아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 강등이 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뭐 오늘 동기부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웃긴 게 라이센스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챔에 나가는 팀들은 라이센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없잖아요. 그 군경팀이기 때문에 군경팀은 라이센스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챔을 못 나가요. 얘들은 오늘 경기를 이기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 그냥 오늘 경기 이기면은 PX가 한다. 뭐 이 정도밖에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경기는 수원이 역배를 받을 만한 경기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FC 역배, 그리고 프랜승과 오바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산과 서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가 왜 자동 강등이 확정이냐면, 이번 시즌까지가 그 김천이 연고지 만료입니다. 그래서 연고지를 새로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시즌은 강등 그냥 확정입니다. 2부로 내려가요 그냥.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다음 시즌에 K리그가 또 14개 팀이야. 그래서 K리그에서도 뭐 4팀이 올라온다 그러고, 아무튼 되게 복잡합니다. 이번 시즌 K리그가. 김천 수원 스코어 몇 대 몇 보시나요? 2대1 역배 아니면 2대2 무승부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부산과 서울입니다. 자, 오늘의 코리아컵 빅매치입니다. 현 시점 K리그1의 압도적인 1등 팀입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자, 반대로 최근에 이제 수원 삼성에게 한번 잡히긴 했습니다만 K리그2
압도적 1등, 압도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양쪽 다 이제 승점 동률이니까 K리그2의 1팀 바로 부산의 맞대결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코리아컵에서 K리그1에서의 1등 팀과 그리고 K리그2에서의 1등 팀이 맞붙었던 적이 언제였는가 보니 201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경기가 있다라는 거.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경기를 붙게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포항이랑 안양이었다라고 합니다. 12년 전에. 어쨌든 오랜만에 또 1위 팀끼리 맞붙게 되겠고, 이게 또 상성도 되게 재밌는 게요. 최근에 서울이 부산 원정 가가지고 5연승까지 했을 정도로 부산 원정에서 서울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성상으로 굉장히 강한데, 또 반대로 이렇게 큰 경기, 뭐 코리아컵이나 이렇게 큰 경기에서 서울과 부산이 맞붙었을 때는 부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서울한테. 그만큼 양쪽 다 좀 뭐랄까 상성들도 굉장히 좀 팽팽한 편이다라고 아시면 좋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수원 삼성에게 4대1로 패배.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뭐였습니까? 우리 또 적중해 해드렸죠, 제가. 울산 이프레 노바 울산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양쪽 다 어떻게 본다면 라이벌 팀에게, 따라오는 팀에게 또 크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경기 코리아컵에 뭔가 목숨 간다는 느낌보다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 조금 더 집중, 왜냐면 우승이 코앞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리그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오늘은 이 경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묻찍을게요. 묻찍고 그냥 뭐 부산 프랜승이나 뭐 언더 이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거 오바 쪽으로 다들 많이들 보실 것 같긴 한데 말리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제주와 화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홈팀 제주는 광주를 갔다가 2일 만에 경기를 해야 되는 제주입니다. 이미 제주는 로테이션 확정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 물론 코리아컵이 워낙 라인업 장난질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라인업은 봐야겠지만, 일단 제주는 이미 로테이션 돌리겠다라고 제주 감독이 확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오늘 로테이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정팀 화성은 하루 더 쉬고 제주 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 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화성이 이번 시즌에 K리그2에서 경기를 잘하거든요. 물론 1부 리그의 이 안방 마님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제주는 뭐 제주랑 어느 정도 전력 차이는 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화성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원정에서도 3승 2패, 그리고 최근에 원정 3경기 연속 멀티골까지도 터뜨려줬을 정도로 상당히 좀 기세가 매섭습니다. 특히나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뭐 플라나, 제가 최근 경기도 플라나에 대한 강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플라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화성이 충분히 지금 승격 경쟁을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 좀 널널해졌기 때문에 승격 경쟁이 뭐 상위 6팀까지 이번에 플레이오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화성 같은 경우에도 아챔까지 노려보면서 승격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화성도 굳이 역배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화성 저는 역배 또는 프랜승이나 또는 오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주 그리고 안양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2부 리그 동기들입니다. 2부 리그에서 항상 경기를 하다가 이제 안양이 1부 리그에 올라오게 되면서 또 이제 경기를 좀 안 했던 그런 두 팀이 맞붙게 되겠는데, 자, 일단 안양입니다. 2일 쉬고 또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틀 쉬고 경기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축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틀 쉬고 축구하고 이틀 쉬고 또 축구하면 이제 죽습니다. 몸살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틀 뛰고 오늘 경기하는 팀들은 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일을 쉬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맞대결 성적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청주가 안양을 상대로 2승 2무 1무 1패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두 경기는 안양한테 둘 다 잡히긴 했는데, 뭐 어쨌든 충분히 전력차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홈 경기에선 청주가 그래도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안양은요, 다음 시즌 아침 노리려면은 코리아컵에 힘 뺄 이유가 없어요. 코리아컵은 우승하면 아침이지만 안양은 현 시점에서 자력으로도
아침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순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양이 사실 굳이 오늘 경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뭐 심지어 이틀 쉬고 경기하는데 굳이 오늘 경기에 뭐 풀 주전 써가면서 할 이유 전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리그2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냥 무전문 팀이에요. 경기 했다 하면 그냥 무승부 나옵니다. 얘들이 지금 K리그2가 18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8라운드 진행하면서 무승부만 12번이에요. 이게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K리그2가 출범한 이후로 18라운드까지 진행하면서 무승부를 12번 찍은 팀이 청주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뭐 이길 수도 없지만 뭐 잘 질 수도 없는 팀 바로 청주다. 결론입니다. 프랜스 가십시오. 청주가 홈 경기고 안양 상대로도 좋았고 무 전문팀이고 안양은 이틀 쉬고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프랜스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력 차이는 있을 거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해와 성남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주작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에 뭐 물론 김해가 뭐 청주랑도 비겼고 심지어 천안은 잡았고 또 최근에는 성남이 오늘 맞붙게 될 성남과 성남 원정까지 가가지고 1대1로 비겼어. 아마 이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시계 성남이 통수 한번 쳤지.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만큼 김해 최근에 뭐 기세도 무섭고 나름 성남 상대로도 한번 비기기도 했고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자, 김해라는 팀은 이번 시즌 평균 2실점입니다. 그러니까 18라운드를 진행하는 동안 34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비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고, 제가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 K리그 4부 리그 수준입니다. 김해라는 팀 자체가. 그러면서 평균 한 골도 못 넣는 이런 신생팀이 4일을 쉬고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코리아컵이라는 일정 자체가 김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좀 타이트할 거야. 그리고 이번 시즌 K리그2는 홀수제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17개 팀이기 때문에 매주 한 팀씩 돌아가면서 꼭 쉽니다. 어제는 K리그는 이제 한 주에 8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잡혀있는, 매치가 안 잡혀있는 홀수 한 팀이 매주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 쉬어져요. 근데 지난주에 쉬어졌던 팀이 성남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은 지금 2주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로만 계산을 했을 때도 거의 뭐 9일인가? 18일에 경기를 했으니까 11일이군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쉴 만큼 푹 쉬고 경기를 하는 게 성남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성남 지면요, 성남 약반 경기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뭐 김해 상대로 사실 밀릴만한 이유도 전혀 없고 전력차도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심지어 코리아컵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성남이 진다? 진짜 개주작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성남 승 봐야 되는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헨 승리와 언더오바 오바까지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컵 총 7경기 깔끔하게 분석을 끝 맞춰드렸고요. 잠깐만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생방송 중에 제가 목에 약간 살짝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잠시만 여러분들, 생방송 중이긴 합니다만 한 20초만 좀 기다려주세요. 물 좀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살짝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KBO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제도 한번 제가 형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국내 야구는 사실 일본 야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난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야구는 그러니까 국내 야구는 분석으로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다를 제가 이제 안 본 이유도 뭐 한화 롯데의 맞대결 자체가 항상 원정팀이 항상 이겼어요. 얘들끼리 붙으면은 8경기였나? 항상 원정팀이 경기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뭐 그런 패턴도 좀 작용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이제 롯데 쪽을 봤던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분석을 들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좋게 프리뷰를 해드리는 팀을 또 안 볼 수도 있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거는 이 친구가 그냥 어떤 느낌대로 최근의 흐름대로 그냥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이랑 일단 기아 경기부터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선발 투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양창섭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0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이제 선발 등판했던 경기가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8승 0패라는 걸 떠나서 12번을 올라왔는데 12번을 삼성이라는 팀이 다 이겼어요. 그야말로 승리 요정의 이제 조건을 맞추고 있는 양창섭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고, 또 기아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시라카와 선수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5.7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삼성이 배당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뭐 기아 선발 투수 시라카와는 아직도 KBO 리그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두 선발 투수인데, 하여튼 양창섭입니다. 두 가지 구장을 던집니다. 투심과 슬라이드를 던지는데 미쳤어요. 이게 무브먼트가 너무 좋습니다. 투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휩니다. 반대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휩니다. 투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휩니다. 이 두 가지 구종을 사실 상대 투수가 보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울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심 투수도 많이 없을 뿐더러 사실 슬라이드 잘 던지면 또 장땡인 리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매우 훌륭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안탈 같은 경우에도 2할 초반대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 선발 투수, 삼성의 양창섭이 올라왔을 때 타격 지원이 가장 잘 되는 선발 투수라고도 제가 최근에 양창섭 선발 투수 때도 선발 경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양창섭이 올라왔을 때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삼성의 강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이 무엇보다도 불펜이 대단합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러가 1회 만에 8실점하고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제가 어제 축 잡았던 삼성 프랜순과 오바가 사실상 뭐 1회 만에 둘 다 충족이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건 기아가 불펜을 너무 많이 썼어요. 1회 만에 선발 투수가 내려갔다 남아있는 이제 8개의 이닝을 불펜을 싹 다 돌리면서 또 이제 경기를 끌고 왔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오늘 불펜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삼성에게 좀 많이 밀린다. 현 시점 지금 삼성 불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최강 불펜이에요. 그냥 불펜 중에 가장 좋은 불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구자욱, 그리고 최영우, 뭐 김지찬, 그 최영우 선수가 지금 OPS가 1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삼성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위 타선이라고 봐야 돼요. 류지혁 선수 지금 타율이 3할 5푼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잘 풀리는 야구 잘하는 팀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위 타선의 출루율과 그리고 이 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뭐 연결력이 좋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뭐 메이저리그로 따지면 애틀랜타 같은 그런 느낌인 건데, 아무튼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삼성은 함부로 반대를 찍을 수가 없는 팀인데다가 심지어 오늘 시라카와가 올라오는데, 시라카와는 WHIP가 무려 1.6점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선수는 로케이션 자체의 절반이 직구예요. 제가 누차 얘기 드립니다. 삼성과 LG 상대로는 단조로운 피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복잡해야 돼요. 되게 많은 구종도 던지고 존도 넓어야 되고, 물론 어제는 올러가 그렇게 던지다가 터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직구만 50% 넘게 던지는 투수, 그리고 불펜 소모율도 너무나도 컸고, 사실상 김도영과 나성범 둘이서 하드캐리하고 있는 지금 기아의 타선이다.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삼성을 안 볼 수가 없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는 삼성이 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 승과 마행 승, 그리고
오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섭도 여러분들 이게 다승, 그러니까 승리가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엄청 아마 안정적인 피칭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다. 그러니까 득점 지원을 정말 잘 받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은 NC와 KT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테일러입니다. 7승 4패 방어율 4.3점대. KT 선발 투수가 오늘 오원석입니다. 4승 6패 방어율 5.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커터스 테일러가 일단은 홈 경기에서도 방어율이 4점대, 그리고 7월에도 방어율이 4점대. 강점은 홈런을 안 맞습니다. 이게 KBO 리그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결국 KBO 리그에서 홈런을 안 맞는다. 심지어 KT란 팀을 상대로. 이거는 너무나도 강점이 있는 게, 다들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KT가 9회에 5점을 몰아쳤잖아요. 사실 KT는 이번 시즌 KBO 리그에 딱 두 팀이 있습니다. 타선을 놓고 봤을 때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터지는 두 팀이 딱 있어. 첫 번째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KT고요. 두 번째가 한화입니다. 요 두 팀은 한 번 빠따에 불이 붙어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터져버리는 두 팀이 이제 KT랑 한화인데, 하여튼 이런 타선을 상대로 이 장타 그리고 피홈런을 아예 안 맞는 투수, 이거는 분명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비기닝 허용률이 좀 있는 투수, 그리고 홈 경기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피칭하다 보니까 볼산비도 좀 별로고, 그리고 WHB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그 볼넷을 좀 많이 내어주는 유형이라는 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T 오원석 같은 경우에는 원석이는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매 경기 때마다 오원석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원정 성적이 이번 시즌 5.3점대, 물론 이제 평균 수치 5.8점대보다는 더 좋아지는 편이긴 하는데요. 원정 경기에서 장타를 거의 다 맞습니다. 그게 오원석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나 7월 달에는 방어율이 무려 12점입니다. 사실 오원석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선발 투수가 올라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오원석 선수, NC 팬들은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유독 오원석이 NC를 만나면 좀 잘 던집니다. 특히나 NC 파크에서 방어율이 1점대예요. 저는 이런 상성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원석 선수가 NC를 만났을 때 상당히 훌륭했고, 이유가 볼넷을 거의 안 줍니다. NC도 어쨌든 집중타 그리고 한 경기에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는 비기닝을 많이 또 쓰는 그런 타선이기 때문에 사실 오원석 선수에게 상성상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NC는 항상 얘기드리지만 공격적인 피칭하는 팀 선수에게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자, 결론적으로는 어제 경기도 사실 9회 가가지고 점수가 다 났어요. 사실 5대0으로 가다가 이게 막판에 이제 9회에 5점이 나면서 10대 0으로 0.5 오버가 났던 경기였는데, 저는 이거 오버날 경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선발들이 그래도 상성상 언더로 좀 타이트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굳이 한 팀이 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불펜까지 분명하게 앞설 수 있는 KT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배당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또 그리고 타선까지 생각을 했을 때도 충분히 KT가 여러모로 다 앞서는 경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KT 승 보고 승 1무 라인 보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와 그리고 롯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어쨌든 제가 또 하나를 짚어드렸습니다. 그죠? 롯데를 짚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정 팀들의 이 양 팀이 붙었을 때 이렇게 되면 아마 8경기 연속일 겁니다. 전부 다 원정 팀이 경기를 가지고 갔다. 요런 좀 특이점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자, 일단은 제가 어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왕앤청 선수입니다. 8승 4패 방어율 3.6점대. 롯데 선발 투수 오늘 엘빈 로드리게스입니다. 5승 7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앤청 선수입니다. 7월 달에도 홈 경기에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평균적으로는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적인 평자도 3.6점대, 홈 경기도 4.0점대, 7월 달에도 3.7점대. 이 선수의 굳이 강점이라고 해야 된다면 홈런 잘 안 맞는 거,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좋다라는 거. 충분히 WHIP 높거든요. 뭐 1.7점대면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항상 주자를 출루시켜놓고 게임을 한 선수다. 이렇게도 보셔 좋고 대전구장에서 약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경기 좀 꾸준하게 피칭을 해왔다라는 어떤 그런 강점들이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엘빈 로드리게스인데 엘빈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도 7월달 방어율이 2점대 매우 훌륭했습니다. 2.8점대고 또 심지어 엘빈 로드리게스는 제가 이 선수 사직구장에 올라갔을 때는 무조건 믿고 거르거든요. 홈 경기에서 사직구장에서 방어율이 8점 그리고 반대로 원정 경기에서는 2.8점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정 경기 선발 등판하는 엘빈 로드리게스 그리고 7월달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홈과 원정이 아예 다른 선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유일하게 약한 원정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이에요. 이게 좀 그런가 봐. 은근히 선수들이 대전 원정 경기를 좀 어려워하는 이제 선수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정이 다 좋거든요. 원정 성적이 좀 압도적으로 좋은데 유일하게 대전이 안 좋아. 대전의 방어율이 9점대. 그러니까 이유는 공격적인 피칭 내용들이 한화라는 팀은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 브레이킹볼에 많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빈 로드리게스처럼 직선적으로 피칭하는 선수들에게 좀 강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전구장에서 장타도 너무 많이 맞기도 했고 좀 많이 약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는 롯데를 컨택하는 방식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발에서 앞설 수 있는 경기, 그리고 필승조를 돌릴 수 있는 경기, 그리고 타선에서의 상성이 터질 수 있는 경기를 항상 늘 선호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역배받은 경기를 늘 선호하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선발 매치업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한화가 역배를 받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앤청이랑 엘빈 로드리게스면 그래도 또 어제 경기를 오지들도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화 쪽에다가 이건 역배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정배를 줬다. 무려 1.66배당. 이 말은 한화의 타선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 충분히 게임을 가지고 올 만한 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분석만 놓고 봤을 때는 롯데가 더 좋아요. 선발 투수도 그렇고 최근에 뭐 타선 같은 밸런스도 그렇고 더 좋은데, 이거는 배당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엘빈 로드리게스가 원정 경기 다 좋지만 유독 대전 경기에서 안 좋았던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한화 쪽을 한번 볼만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한화 빠따 터지면서 오늘 마인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일 수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배당이 한화 쪽을 좀 가르치고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한화 승, 그리고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점 차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신세계 그리고 두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제가 이거 승일무까지 또 형들한테 또 잡아드렸던 그런 경기였고, 생각보다 좀 타이트했어요. 저는 그래도 좀 두산이 조금 푸근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끝까지 좀 타이트하게 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선발 투수 김민준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4.5점대고 두산 선발 투수 오늘 최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5.3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산 선발 투수 최승용 선수의 원정 경기는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9위 몰빵 투수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더 약합니다. 방어율 7점대. 그러니까 저는 원정 최승용은 그냥 믿고 걸러버리는 투수입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상당히 약하다. 홈런을 대부분 원정에서 다 맞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 특히나 신세계 상대로 사실 홈런 많이 맞는 투수는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에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고요. 자, 반대로 김민준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많이 약합니다. 방어율 10점대. 그만큼 양쪽 다 오늘은 빠따 대 빠따로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고요. 빠따의 퀄리티, 그리고 장타의 어떤 위력,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SSG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 이 타격 대 타격전인데 심지어 원정 최승용을 상대로 역배를 받았다? 저는 이러면 그냥 역배 갑니다. 보통 제가 좋아하는 경기예요. 타선 대 타선으로 맞붙을 수 있는데 홈 경기, 홈팀이 역배를 받은 경기 개인적으로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 요거 신세계 역배 볼게요. 그리고 프랜슨과 그 다음에 오바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와 키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야구 여러분들 분석 들으시면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분석의 그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약간 제가 최근에 뭐 경험했던 경험치들 그리고 봐왔던 경기력들 이런 걸로 좀 많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랑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선발 투수입니다. 웰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키움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하영민 선수입니다. 4승 5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실에서의 웰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7월달 넘어와서 웰스가 너무 못 던지고 있잖아요. 2경기 연속 6실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잠실 웰스가 방어율이 3실점대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피칭 스타일 자체가 좀 공격적으로 피칭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이닝 소화 능력이 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또 보시면 좋고요. 던지는 구종들이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의 구종이기 때문에 키움을 상대로도 상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키움 선발 투수 하영민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좀 약해요. 고척 하영민이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원정 하영민은 누차 문제가 되는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잠실에서 좀 약합니다. 제가 그래도 잠실에서 약한 선발 투수 잘 많이 못 봤는데 이 선수가 잠실구장에서 방어율이 5점대예요. 상당히 좀 약합니다. 심지어 WHIP가 잠실에서 1.6점대야. 이러면은 잠실 경기는 선발로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잠실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선수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LG는 다시 한번 타선도 뜨거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불펜도 충분히 회복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너무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LG 승과 마힌승 그리고 오바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놓고 보고 자, 다만 한 가지만 이게 배당이 여러분들 LG가 1.25를 받았을 때 이 마힌 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 마인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25라는 배당이 여러분들 야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배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인 확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50% 확률을 뚫자고 마인승을 갖다가 괜히 또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반승 갖다가 1.25 배당 부러지면 또 열받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쓰기가 좀 애매한 경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 따라서 뭐 쓰는 분들에 따라서 다 좀 다르게 쓰겠지만 아무튼 마인 가게에도 확률이 비율적으로 반대 반이니까 동전 뒤집기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일반승은 너무 똥배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참고하셔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승과 LG 마인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리아컵까지 있다 보니까 분석이 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죠? 상당히 길어졌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아까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K리그가 상당히 또 성적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죠? 12번 중에서 무려 또 10번의 적중 만들어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또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물론 쉽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어렵진 않긴 했습니다만 또 메이저리그 올킬과 그리고 어제 주간 전 경기 또 올킬로 이렇게 또 적중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